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36번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2.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 왼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았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4번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왼쪽 편마비예요. 입안 왼쪽에 음식 넣어주면 안 되겠죠? 건강한 쪽 오른쪽에 음식 넣어주고요. 오른쪽 상체 지지해주나요? 불편한 쪽 지지해주죠? 왼쪽을 지지해줍니다.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요? 불편한 쪽이 밑으로 가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갑니다. 건강한 쪽 어느 쪽이죠?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식사 후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어느 쪽에? 불편한 쪽에. 불편한 쪽은 왼쪽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경관 영양 콧줄로 밥 먹는 거죠?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항상 경관 영양이 이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람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건요? 소변 주머니밖에 없어요.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50ml 또는 50cc 같은 말입니다. 구토를 하는 경우는요. 주입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중지하고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영양액 주머니는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하고요.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영양액 다 주입했어요.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한다. 영양액은요. 따뜻하게 준비해서 먹이죠. 고혈압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알약은 작게 쪼개서 나누어 준다. 2.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3. 금식인 경우 복용 중인 혈압약을 건너뛴다. 4.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5.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정답은요? 5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또는 파킨슨 대상자 손을 떨죠. 그랬을 때 알약을 요양보호사가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까지가 국가고시에서 원합니다. 약은요. 임의로 쪼개도 안 되죠. 가루로 만들어도 안 돼요. 이 혈압약은 24시간 동안 동일한 속도로 하루 종일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걸 쪼개거나 가루로 내게 되면은요.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겠죠. 임의로 쪼개면 안 된다. 가루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혈압약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금식일 경우도 혈압약은 먹어야 돼요. 혈압이 유지돼도 계속 복용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대상자의 눈에 안연고 투여하는 방법은요. 1. 각막 위에 연고를 직접 짜서 넣어준다. 2.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3.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면봉으로 밀어서 넣어준다. 4. 투여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은 후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5.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연고를 짜서 넣어준다. 정답은요? 2번 튜브에서 처음에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각막 위에서 연고를 짜는 게 아니죠. 아래 결막낭, 하안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이 이렇게 있으면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2cm 정도 안연고를 짜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 아래를 움직여주면서 이 안연고가 퍼지게 하는 거죠. 튜브에서 처음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려도 되고요. 또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내도 되겠어요. 40번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 쪽이 마비인지를 보면서 보기를 읽어보세요. 1.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낮게 위치한다. 2. 주사바늘이 제거된 부위는 알코올솜으로 문질러준다. 3. 상의를 갈아 입힐 때는 왼쪽 수액 오른쪽 순으로 입힌다. 4. 정맥 주사 부위가 붓고 수액 주입 속도가 느려지면 주사 바늘을 빼준다. 5. 주입 속도를 스스로 조절하도록 조절기를 대상자 오른쪽 가까이에 둔다. 정답은요? 3번이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 입힐 때는요. 입, 마,
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입을 때는 마비 쪽 먼저, 그리고 나중에 건강한 쪽이죠. 마비 쪽이 어디예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마비 쪽이 왼쪽이죠. 그리고 건강한 쪽이 오른쪽이죠. 중간에 수액이 들어가든지 또는 뭐 티셔츠를 입는다 하면은 머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액병은 대상자의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야 되고요. 알코올솜으로 문지르면 피멍들죠. 눌러준다입니다. 눌러준다. 왜? 피멍들지 말라고. 요거까지 국가고시에서 나오죠. 정맥 부위가 붓고 느려지면 주사바늘을 빼주는 거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중지하고 보고한다가 되겠습니다. 또 주입 속도를 스스로 대상자가 조절하면 안 되겠죠?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읽을 때요. 왼쪽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대든지 그쪽을 활용하게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한 상태에서 보기를 읽어보세요. 1. 대상자의 양팔을 잡고 돌려 앉힌다. 2. 대상자의 두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앉힌다. 3.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어, 오른쪽이 어디야? 편마비 쪽이네.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4.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5.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마비된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답 나오지 않나요? 정답은요? 4번.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서 등을 감싸서 몸을 일으킨 후에 회전시켜서 앉힌다. 이게 정답입니다. 일단 양팔을 잡고 앉히는 게 아니죠.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본인이 건강한 쪽이 어디예요? 왼쪽이죠? 왼쪽 손을 잡고 스스로 앉게 하는 게 맞고요. 보조는 오른쪽에서 해줘야겠죠. 불편한 쪽에서. 그쵸?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 됩니다. 항상 건강한 쪽을 활용해야 되니까 왼쪽이죠? 오른쪽 편마비니까요. 이런 식으로 아닌 것을 제껴가면서 답을 맞춰보세요.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간이변기 뭔지 기억하시죠? 1.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5도가 되게 붙인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 부분을 가려준다. 5.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대어준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간이변기는요,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 대소변을 못 보죠? 요강같이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조용한 환경이면요, 대상자가 대소변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조금 시끄러워야 됩니다. TV를 켜든지 음악을 틀든지 간이변기 안에다가 화장지를 깔아가지고 본인의 대소변, 배설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좋습니다. 간이변기는 대상자 엉덩이 밑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나오는 거는 이동변기죠. 이동변기는 이렇게 의자에 앉히는 거잖아요. 그쵸? 간이변기는 요강처럼 넣었다 뺐다 하는 거고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요, 옆으로 돌려눕혀 변기를 대어주는 게 아니에요. 협조할 수 없을 때 사람을 옆으로 돌리고 변기 넣고 똑바로 눕히는 거고요. 협조할 수 있으면은 엉덩이를 들으라고 해야죠.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간이변기와 이동변기를 비교하세요. 이동변기는 의자 같은 것이다. 1.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2. 배설 후에는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3.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4.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배설 다 하고 나서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겠죠.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수건이 좋죠. 또 대상자가 변이를 느낄 수 있게 하려면요,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 변기 앞에 깔면 뭐예요? 변기 밑에 깔아야죠. 미끄럼 방지 매트를요.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같아야 돼요. 이동 변기 높이를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춘다. 이동변기 사용 시 돕는 법.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주죠.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 높이와 같도록 맞춰요. 또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대상자가 변이를 느낄 수 있게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어준다.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대상자가 옆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요, 밖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신경 쓴다.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2. 기저귀 위와 아래를 바꾸어 채워준다. 3.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준다. 5. 소변이 새는 쪽 기저귀 안에 물티슈를 넣어준다. 정답은요?
3번,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 기저귀 사용 돕기 기본 원칙은요. 의존성을 막기 위해서 기저귀를 바로 채우지 않는다. 기저귀는 최후에 보루라고 했어요. 또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서 소변을 보게 한다. 기저귀가 젖었으면요. 욕창 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게 갈아준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될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연결관이 꺾여 있을 때 2.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 3.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 있을 때 4. 소변 주머니를 들고 걸어 다닐 때 5. 소변 주머니에 배출구가 잠겨 있을 때 정답은요? 2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 보고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고하는 거예요. 유치도뇨관 관리 방법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소변 주머니를요. 어디보다 낮게? 방광보다 낮게, 아랫배보다 낮게. 소변 주머니가 항상 우리 사람 몸보다 낮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역류돼서 감염이 되니까요. 유치 도뇨관 찼으면 못 걸어 다니나요? 아니죠.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준다. 이것까지 다 국가고시에서 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있는지 도뇨관이 꼬여 있는지 확인한다. 왜? 방광에 소변이 안 빠지면요. 아랫배가 불편하고 아프기 때문이에요. 또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물을 많이 먹어야 요로 감염이 방지되니까요. 또 소변의 색깔이나 뭐 양이 이상하다고 한다면은요. 또 새고 있다고 하면은요. 문제가 있을 때 보고한다입니다. 또 어떤 문제까지 나왔어요?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통증이 있다. 어디에?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혹시 요로 감염 아니야?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치 포인트 2가지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서 이런 문제 푸셔야 돼요. 의치는요. 플라스틱 재질이죠. 깨지면 안 되고 뜨거운 물에는 쪼그라드니까 찬물로 해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봅니다. 1. 의치를 표백지에 담가 소독한다. 2.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3. 윗니를 끼울 때에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4. 전체 의치는 위쪽과 아래쪽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5. 찬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넣고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의치하면 무조건 찬물하고 연결하세요. 그래야 플라스틱이 변형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항상 찬물에 담가서 보관을 해야 된다.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왜? 분실을 막기 위해서. 자기 전에 빼고 잔다. 6, 7시간은 잇몸을 압박하지 않아야 된다. 왜?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의치 빼고 잔다 이겁니다. 의치는 항상 윗니부터 빼고 윗니부터 끼는 거예요. 윗니 빼고 아랫니 빼고 윗니 끼고 아랫니 끼고 이거예요. 항상 윗니 먼저 낀다는 거. 이 뭐 손바닥이냐 손가락이냐 위로 낄 때는요. 엄지와 검지 2개예요. 아래는요. 검지 하나로 눌러서 낍니다. 아시겠죠? 전체 의치는요. 분리해서 보관하면 분실돼요. 한꺼번에 같이 보관한다 이겁니다. 의치를 표백지에 담그면은 이거 색깔이 변색되겠죠. 표백되겠죠. 잇몸 색깔로 불그스름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의치 세정제나 또는 주방세제, 퐁퐁으로 미온수로 의치를 닦을 수 있어요. 미온수, 미지근한 물로 닦을 수는 있지만 보관은 찬물에 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47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 한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4. 온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깐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요? 2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해야 돼요. 머리가 요렇게 와야 여기서 머리를 감겠죠? 귀는요 솜으로 막아요. 눈에다가는 수건을 올려놓습니다. 귀는 솜으로 막고 눈에다 수건을 올려놓는다. 한쪽 귀 막지 않죠? 양쪽 귀를 솜으로 막고요. 침상에서 머리 감기는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또 방수포 위에 수건을 놓아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싼다.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린다. 솜으로 귀를 막고 수건으로 눈을 덮는다. 또 샴푸를 묻혀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고 따뜻한 물로 헹군다.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군다. 이런 변형 지문들이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어요. 통목욕을 하고 있다 하면은요.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까지 나옵니다. 통목욕할 때는 통 안에서 머리를 감기는 게 아니래요.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뒤로 젖혀서 감기라네요. 48번
대상자의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씻긴다. 2.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 후에 씻긴다. 5.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둥글게 자른다. 정답은요? 2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피부가 건조하면요 각질이 더 잘 생깁니다.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은요 병원 가야겠죠? 또는 보고해야겠죠? 발톱은 항상 일자로 자른다. 발톱이 있으면요 일자로 자르는 그림까지 나와요. 둥글게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일자로 잘라줘야 돼요. 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씻겨야겠죠? 이 말초에서 중심 쪽으로 씻겨줍니다.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 손발 청결 돕기 정리해 드릴게요.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서 로션이나 오일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따뜻한 물에 담근다. 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된다.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씻긴다. 손발 청결 돕기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코 안은 알콜솜으로 닦는다. 2. 눈은 눈곱이 있는 쪽부터 닦는다. 3.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5. 얼굴은 이마, 목, 눈밤, 코 순으로 닦는다. 정답은요? 4번이죠? 귀 입구는 닦아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귀 속을 닦는다 하면은 이런 건 틀린 겁니다. 귀 속을 닦으면 안 돼요. 의료용이는 안 돼요. 코 안을 어떻게 알콜솜으로 닦아요? 난리 나죠? 눈곱은요 항상 없는 쪽부터 깨끗한 쪽부터 더러운 쪽으로 닦이는 거고요. 눈은 항상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안약 넣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얼굴은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기억나시죠?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목. 여러분 손 놀지 말고 해보세요. 눈, 코, 입이 아니라 볼, 입,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세요. 이마, 귀, 목 요 순서로 닦습니다. 어떨 때 침상에 누워있을 때요. 이때 이렇게 닦는 거예요.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는요. 얼굴을 먼저 닦습니다. 그리고 팔 닦아요. 그리고 가슴 닦아요. 여기저기 닦고 맨 마지막에 회음부 닦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침상에 누워있지 않은 대상자 같은 경우는 통목욕 시킬 때 발부터 들어간다. 이 비교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얼굴이고 어떨 때는 발이 먼저냐. 이런 거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요. 침상에 누워있다고 하면은요. 항상 얼굴, 팔, 가슴 요 순서고 맨 마지막에 회음부를 하는 거. 얼굴도 그 중에서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요 순서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항상 눈곱은 없는 쪽에서 있는 쪽으로.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다면 깎아준다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죠. 50번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침상 목욕이라 그랬어요.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는다. 5. 옆으로 눕혀 둔부에서 목 뒤쪽으로 닦는다. 정답은요?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는다. 항문이 맨 마지막이다. 요거는 맞죠? 침상 목욕은요? 얼굴 닦고 팔 닦고 가슴 닦고 회음부 맨 마지막에 닦는데 혈액순환을 위해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몸이 있으면요.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안쪽으로. 다리도 종아리에서 허벅지 쪽으로. 근데 여기서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이렇게 반대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는 거. 유방은요 원을 그리면서 닦아야 됩니다. 또 복부는요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야지 반대 방향이니까 틀렸고요. 이 둔부는요 이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먼저 닦아줘야 됩니다. 침상 목욕 돕는 방법. 얼굴은요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렇게 가시고요. 손목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는다.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복부는요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 역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주죠.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아주고 회음부는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이다.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 물어보는 문제죠? 신체 역학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1. 척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에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2.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3.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4. 방향 전환 시에는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5. 빠른 반동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정답 뭐죠? 3번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편다.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들어 올린다. 지지면은 넓힌다. 발을 앞뒤 또는 양옆으로 벌린다. 무게중심은 낮춘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고요. 척추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큰 근육을 사용합니다.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 두면 더 힘들어요.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거리가 좋고요. 천천히 해야죠. 빠르게 신속하게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방향 전환할 때는요. 다리를 촘촘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를 고정하지 않는다.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있을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 눕히는 순서는 뭔가를 정돈을 하고요. 상체, 하체 각각 손을 넣고 하나 둘 셋 하고 옮기는 거죠. 일단 맨 첫 번째로는요.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평평하게 놔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요. 그래서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 다음에 요양보호사 2명이에요. 상체 한 곳, 하체 한 곳 손을 집어 넣거든요. 뭐 정확하지 않아도요. 아, 상체 한 곳, 하체 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어 넣고 옮긴다. 그리고 불편한지 확인을 한다. 요런 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순서대로 다시 읽어 드릴게요.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한다. 베개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2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상체는 어깨와 등 밑, 하체는 둔부와 대퇴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다 옮긴 다음에 불편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한다. 이렇게 서술어를 보고 순서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번호를 써가면서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 요것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침대로 옮겨야 돼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건강한 쪽 어느 쪽이죠? 왼쪽이 건강한 쪽입니다. 제일 먼저요. 휠체어를 침대와 평행하게 놔줘야 돼요. 그리고 휠체어 굴러떨어지면 안 되죠. 잠금 장치를 잠굽니다. 대상자의 발이 바닥에 닿게 해야 되겠죠. 또 대상자의 건강한 왼쪽 손으로 침대를 지지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동을 시킨다.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를 눕힌다. 요 순서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일단 평행하게 놓는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대상자의 발바닥을 안정적으로 놓는다. 대상자가 건강한 쪽으로 스스로 지지한다. 그리고 돌려 앉힌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 놓고요. 이것에 맞는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요거 뭐 알아야 되죠? 내 지마건 알아야 돼요. 지팡이 마비 쪽, 건강한 쪽 이렇게 내려갑니다. 평지나 내려갈 때는요. 내 지마건이에요. 마비 쪽,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죠? 건강한 쪽은요. 오른쪽이죠? 지팡이 왼쪽, 오른쪽. 정답 뭐죠? 요거예요. 지팡이 왼발, 오른발. 요렇게 갑니다. 만약에 올라가는 순서 물어봤으면은요. 올, 지, 건마. 버스에서 올라간다 하면은요. 지팡이 건강한 쪽. 오른쪽이죠? 마비 쪽, 왼쪽이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올 지검마, 올라갈 때는 지검마고요. 내려갈 때는요. 내 지마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팡이는 올라가건 내려가건 항상 가장 먼저 옵니다.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는 대상자의 팔과 요양보호사가 지지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는 오른쪽 발목을 겹질렸어요. 일시적으로 겹질렸을 때는요. 건강한 쪽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편마비 대상자라고 한다면 무조건 편마비 쪽을 지지하는데요. 지금은 일시적인 손상을 입은 거지 편마비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건강한 쪽을 지지해줘야 되고요. 건강한 쪽을 지지하는데 이 팔이 자유롭기 때문에 어깨에 손을 올리고요. 손목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발목을 겹질렸기 때문에 왼쪽을 지지해준다. 왼쪽 팔, 왼쪽 손목을
지지해준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편마비라고 한다면요, 편마비 쪽을 지지해줘야 되고요.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잡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대여할 수 있는 것 또는 둘 다 할 수 있는 게 있죠. 일단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저렴하고 조금 작은 사이즈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대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큰 것들이요. 비싼 것들 다 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요. 5번 간이 변기예요. 대여 가능한 거 비싸고 부피가 큰 것이라고 그냥 굵직하게 기억하세요. 전동 침대, 수동 침대 또는 수동 휠체어 이런 것들은요 다 대여할 수 있습니다. 비싸잖아요. 이동 욕조 또는 목욕 리프트 이런 것들은 다 대여를 해줍니다. 뭐 간이 변기, 이동 변기, 목욕 의자, 안전 손잡이, 뭐 요실금 팬티 이렇게 좀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남이 썼던 변기 내가 이렇게 대여해서 쓰기 좀 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한다.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뭔가 깨끗하지 못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1.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이거 괜찮은데? 2. 항문을 닦을 때에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3.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4. 배설물을 처리할 때에는 전과 후에 각각 손을 씻는다. 5. 소변이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소변이 마려우면요, 빨리 즉시 보게 하는 게 좋죠. 이걸 참았다가 보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요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물 많이 먹는 거 좋다. 항문 닦을 때는 항상 앞에서 뒤로 항문이 맨 마지막에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는 것이 좋다는 거고요. 소변 주머니가요, 이 사람보다 아래 있어야 돼요. 아랫배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 그래야 이 소변이 역류하지 않겠죠? 배설물 처리할 때는 항상 손을 씻으면 너무 좋죠.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 부정적인 것을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맞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보통 다 긍정형 문제로 나오지만 이렇게 부정형인 경우는 이런 부분을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2. 실내 소화기 위치를 자주 바꿔 놓는다. 3. 세탁물은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 말린다. 4.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켜둔다. 5.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는다. 정답은요? 가장 적합한 거죠?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으면 불나지 않겠죠. 또 소화기 위치 자주 바꾸면 찾기 어렵죠? 세탁물은요, 이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서 말려다가 불날 수 있죠. 또 거실에 향초 키면은 불난다. 콘센트 하나에는 하나만 꽂는다.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전기 코드를 잡은 채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대로 옮긴다. 2. 전류를 차단한다. 3. 팔다리를 주물러준다. 4. 손에 화상이 있는지 만져본다. 5.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은요? 빨리 이 지금 감전되지 않게끔 전원을 오프해야겠죠? 전류를 차단합니다. 이 사람 뭐 이렇게 잡으면 같이 감전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감전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죠.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3.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4. 냄새나는 싱크대 배수구에는 소다와 식초를 붓는다. 5.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정답은요? 4번. 냄새나는 싱크대에요, 소다랑 식초를 부으래요.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기름기가 적은 것부터 설거지해야겠죠? 컵 수저, 유리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맨 마지막에 기름기 많은 후라이팬을 설거지한다.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 닦지 않습니다. 그릇을 지그재그로 엎어서 물기가 자연스럽게 빠지게 해주죠. 그물형 수세미가 더 좋다 그랬어요. 유리그릇은 이 찬물에 담그면 깨지죠. 그냥 식히는 게 좋아요. 대상자의 침구류와 선택시 고려할 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침구류 뭘 고려하면 될까요?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 이불 커버 거칠고 오직물로 된 것,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매트릭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은요? 베개는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이불은요,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럽고 보습성 있는 게 좋다 그랬죠? 이불 커버는요, 면직물이 좋아요.
시트는 주름이 생기지 않고 그 한 장으로 매트리스 밑에 집어 넣을 수 있는 크기, 흡습성이 좋은 거, 뭐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거, 요런 게 좋고요. 재봉선이 없어야지 욕창이 안 생기겠죠? 매트리스는요, 푹신하면 안 돼요. 바닥이 약간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지력이 뛰어나야 돼요.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2.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요? 3번이죠. 대상자의 요구가 있으면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해줘요. 대상자가 대출 받으려고 해요. 은행 가서 그 대출 관련 직원 연결해주면 되겠죠.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하나요?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 스스로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해야 돼요. 요양보호사 물품 함께 구입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혼자 해야겠죠.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1. 옷을 갈아입힌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퍼즐놀이를 같이 한다. 5.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왜? 자꾸 바지를 벗으려고 하니까 회음부가 뭐가 불편한지, 바지에 뭐 까끌까끌한 택이 붙어 있는지 확인을 일단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본인이 지금 안절부절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대소변이 마려운 건지 뭐 배가 아픈 건지 자꾸 구석진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일단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이 문제에서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국가고시는요, 항상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고요.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아가씨 누구세요? 누구냐고 요양보호사 뭐라고 해야 되죠? 치매 반복 행동은요, 2가지라고 했어요. 자, 주의를 환기하거나 현실을 인식시켜줘야 된다 그랬어요. 1. 누구긴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2. 매일 보는 사람이니 잘 기억해 보세요. 3.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시니 걱정되네요. 4. 자꾸 물어보시니 매번 답하기 힘드네요. 5.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요? 5번이 가장 적합하죠? 현실을 인식시켜줍니다. 저 요양보호사예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치매 반복 행동에는요, 주의를 환기하거나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65번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수저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제 본인이 잊어먹기 때문이죠. 1. 음식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3.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4.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일단 수저 사용이 어렵다는 게 본인이 잊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뭐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귤도 그렇고요. 뭐 고구마 같은 것도 그렇게 까먹을 수 있고, 옥수수 뭐 많지 않습니까? 꼭 수저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음식 말고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스스로 먹는 건 좋은데 수저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요, 치매가 점점 깊어질수록 씹는 것도 못하고 나중에는 말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 영양을 그때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으면 죽으니까. 이런 단계가 다 옵니다. 이런 것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도 못하고요. 음식을 막 밥만 먹는 분도 있어요. 반찬을 먹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설거지를 해도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씻습니다. 이 수세미에다가 퐁퐁을 묻혀서 그릇을 씻어야 한다는 것까지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의 대처 방법은 1. 시술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4.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입소하고 나서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거는 뭔가 고향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기 때문이에요.
규칙 설명한다고 뭐 잠 자겠습니까? 너무 포만감을 느끼면은 소화시키느냐고 힘들어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자기 몇 시간 전까지는 좀 속을 비우는 것이 더 숙면에 좋다고 해요. 시원한 것보다는 따뜻한 차가 좋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의 대처 방법은 1.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2.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초조하게 배회한다 이럴 때는요. 함께 있어주고 사랑을 줘야 돼요. 창문을 열면요. 이 창문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치매 배회는요.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이 막 돌아다니는 행위가 될 수 있겠어요.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뭐 안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한다. 대상자가 왜 불안해하는지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뭐 화장실을 가고 싶은지 뭐 확인한다.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함께 있어준다. 가족 사진을 본다. 뭐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준다. 배회 코스를 실내에 짠다. 또는 함께 산책한다.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사무실에 뛰어들어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 이거 뭐예요? 치매 망상이죠? 1.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2.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줘야 되거든요. 또 부정하면 안 돼요. 다투면 안 돼요.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다시 반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왜 그랬어요? 왜라는 것을 묻지 않아요.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시설 치매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낼 때의 대처 방법. 치매의 파괴적 행동이 되겠습니다. 1. 장군같이 멋있다고 칭찬해준다. 2. 행동이 잦아들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 모든 대상자들을 군대 놀이에 참여시킨다. 4.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5. 다른 대상자들이 장군인 줄 몰라서 그러니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좋아하는 드라마 볼까요? 이러면서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치매 파괴적인 행동은요,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데, 조용한 장소에 가서 쉬게 하거나 뭔가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노인만 보면 맨날 싸워.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석양증후군이죠.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밤만 되면 이상해지죠. 1.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정답은요?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또는 조명을 환하게 해서 지금은 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연출해 주는 게 좋아요. 창문을 닫고 커튼도 닫고 불을 환하게 켜서 이 해질녘에 이 석양증후군을 좀 완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은 다 잠궈야 돼요. 단순한 일거리를 줘야죠. 익숙한 환경이 좋은 거예요. 소일거리를 줘도 된다. 따뜻한 음료,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이런 거 괜찮죠?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 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인지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인지자극 훈련을 하는 게 좋아요. 요 인지자극 훈련 문제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지기능 뭐가 있을까요?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과일 말해보세요. 이런 것이 바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어떤 것이 향상될까요? 진압력이 향상됩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2.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 너무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5.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요? 5번이죠. 나 전달법은요.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이래. 내가 걱정돼. 내가 심란해. 내가 좀 염려돼. 내가 속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좀 생활이 그럴까봐 걱정이 돼요. 좀 이런 부탁 안 하시면 좋을 텐데 요거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2.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3.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 4.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준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정답은요? 2번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르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규호보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높이는요 서로 같은 게 좋아요. 시선도 적절하게 움직이는 게 좋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넨다. 여기서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대상자가 읽고 싶어하는 것을 읽어준다. 눈이 뭐가 안 보이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쵸? 정답은요? 시각장애 대상자입니다. 그 사람을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있는데 누가 내 팔을 확 잡아. 진짜 얼마나 이렇게 놀라겠습니까? 그쵸? 팔 좀 잡을게요 하고 먼저 말을 건네고 잡아야 되는 것은요. 시각이 잘 안 보이는 대상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 앞에 되게 젊은 남자분인데 시각장애인이셨나 봐요. 이 막대기를 짚고 인도를 막 가는데 걸음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냥 제 느낌에는 이제 막 걸어다니는 연습을 하는 사람인가? 근데 이제 제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봤는데 이렇게 젊으신 분은 정말 본 적이 없는데 스스로도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막 이게 막대기로 이렇게 마피를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가는데 진짜 막 의자에 부닥치고 막 유리문에 부닥치고 계속 부닥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갈 길을 갔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뒤를 따라가다가 큰 이렇게 골목이 나오는데 그분이 그냥 앞으로 막 가는데 오토바이가 마침 저기서 오고 있는데 그거에 칠까봐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 팔을 제가 확 잡았는데 그분이 오토바이보다 제가 잡은 거에도 놀래서 왜 이러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뿔싸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잡아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더 화를 내시면서 막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각장애 대상자는 신체 접촉보다는 말을 먼저 건넨다. 요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몸을 말없이 터치한다는 게 정말 극도의 공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이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겠죠? 시각장애 대상자는요 항상 말을 먼저 건네야 되고요. 사물의 위치를요 거기 3시 방향에 휴대폰이 있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항상 대상자 기준이죠. 이쪽 저쪽이라고 하면 그쪽이 어느 쪽인 줄 알아요. 기준점이 없잖아요. 항상 대상자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또는 3시 방향 6시 방향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고요. 대상자가 읽고 싶었는데 눈이 안 보여. 읽어주면 좋겠죠. 요즘에는 오디오북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영상도 다 이제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주의력 결핍 장애 자극을 주면 안 된다. 요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2.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3.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4. 새로운 사물을 주제로 대화한다. 5.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주의력 결핍 장애자는요.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환경적인 자극이요. 예를 들어서 주의력이 가뜩이나 안 좋아요. 여러분도 학원 수업하는데 가뜩
특히나 나 공부도 못하고 주의력도 안 좋은데 학원 밖에서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막 그리고 막 삐뽀 119 왔다 갔다 하고 경찰차 띠용띠용 오고 하면은 이 수업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요. 주변에 자극이 있으면 안 돼요. 그쵸? 단순한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좋고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해 줘야 되고요.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치매랑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죠?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를 해야 되고요. 천천히 조용히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화의 주제를 조금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조금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진압력 장애는 뭐죠?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이 언젠지, 시간, 장소, 사람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1.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5. 가족을 자주 방문하게 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정답은요? 2번. 사진 보여주면서 요거 아드님이시네요. 요거 막내따님이시네요. 자꾸 인식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요, 11월 며칠이에요. 단풍 너무 예쁘죠? 지금은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요거 가족사진 요거 남편분이시네요. 따님이시네요. 현실을 인식시켜주고요.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반복해주세요.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경련시죠? 중요한 거 뭐였어요? 1.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옷을 말아 대준다. 4번. 이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린다. 이거는 경련 문제입니다. 경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야 돼요. 왜? 침이 나오든지 거품이 나오든지 구토물이 나오든지 이물질이 나왔을 때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 않으면요.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야 이렇게 경련 다다다다 하면서 다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공간을 확보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여기 보기 5개 중에 있으면 요게 답이고요. 이게 없으면 요게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장구 치던 대상자가 넘어졌다. 어떻게 하냐? 그럼 장구를 치워준다. 이런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대상자가 약을 복용한 후에 복통, 구토, 흉통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 따뜻한 보리차를 먹게 한다. 2.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3. 토사물을 치워 주변을 정돈한다. 4.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5.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일단 복통, 구토, 흉통 뭔가 약 먹고 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병원 가야 돼요. 보고를 하든 병원을 가든 해야 됩니다. 계속 뭐를 먹이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하임리히법은 목에 뭐가 막혔을 때죠. 그리고 토사물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약병을 가져가든지 토사물을 가지고 가야 이 사람을 지금 위세척을 해야 되는지 구토를 해야 되는지 해독제를 놔야 되는지가 달라지거든요.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는 반도가기 인상. 답 딱 나오죠. 반도가기 인상. 정답은요? 2번입니다.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대상자의 어깨를 두들기는 거예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죠.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한 다음에 심폐소생술 들어가는 거예요.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요. 30대 2죠. 중간에 기도 유지 고개를 똑바로 턱을 위로 제껴줍니다. 가슴 압박은요. 30번 하나 둘 셋 넷 1분에 몇 회를 해야 되죠? 100에서 120회를 해야 됩니다. 인공호흡은요 10초에 2번을 불어준다. 이것도 국시에 나오죠. 그럼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이 30대 2죠. 1분에 한 3번은 이 사이클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100에서 120회가 눌러지니까요. 팔은 일자로 쭉 곧게 뻗고 압박 위치를 변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했어요. 가슴 압박이 심장을 소생하고요. 인공호흡이 폐를 소생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폐심소생술이 되겠죠? 가슴 압박, 인공호흡, 중간에 기도 유지죠? 반도, 가기, 인, 상. 마지막 상은 뭐예요? 상태 확인한다 이 소리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동 심장 충격기 1.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5. 정상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은요?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요, 모두 물러나세요. 아무도 손을 닿지 않습니다. 가슴 압박을 이때만 중단하는 거고요. 나머지에는 무조건 가슴 압박을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기계는요, 전원을 먼저 켜야지 작동이 되죠.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재세동을 시행하고요. 심폐소생술도 짬짬이 해줍니다. 이 간격은요, 2분 사이클로 돌아갔었죠. 패드 부착 위치 오른쪽 왼쪽, 여기 쇄골뼈, 오른쪽 쇄골뼈 빗장뼈 아래 하나 붙이고요. 이 왼쪽 젖꼭지 옆 또는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이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이게 마치 보조석에 안전벨트 한 그 위치랑 똑같지 않습니까? 오른쪽 왼쪽. 근데 이거를 또 말을 바꿔요. 오른쪽 쇄골뼈 아래인데 오른쪽 젖꼭지 아래, 왼쪽 쇄골뼈 아래, 이렇게 나와도 아셔야 돼요. 오른쪽 왼쪽인데 이 쇄골이요, 같은 말로 빗장뼈예요. 요 아래다. 그리고 왼쪽은 중간 겨드랑이 아래 또는 젖꼭지 옆이다. 이 위치도 80번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그쵸? 리듬 분석할 때만 아무도 손을 닿지 않는다. 이때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